오늘은 실제 은퇴 상담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교수님의 은퇴를 설계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이 있었는데요. 은퇴 준비는 매달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한지 알아보고 그 생활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계산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은퇴 후 생활비가 매월 5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준비된 연금을 계산해 봤더니 376만 5천 원이었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약 124만 원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부족한 생활비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인데요. 은퇴 후 한 달에 얼마 정도 생활비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라는 이 질문의 답을 알아야 이미 준비된 연금이 얼마인지, 앞으로 얼마나 더 준비해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은퇴까지 약 10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학연금은 월 300만 원 정도 예상되었고, 사모님은 국민연금 40만 원, 이미 개시한 개인연금 보험이 있었는데 1년에 78만 원, 월로 계산하면 6만 5천 원. 그리고 연금저축에서는 매월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모두 합쳐봤더니 사학연금 300만 원, 국민연금 40만 원, 개인연금보험 6만 5천 원, 연금저축 30만 원, 총 376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는 500만 원이었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약 124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해 보면 현재 상황을 훨씬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을 해 보면 생각보다 많이 준비된 분도 계시고 예상보다 부족한 분도 계십니다. 은퇴 준비는 막연히 생각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숫자로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부족한 124만 원은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교수님 부부와 함께 여러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부족한 금액을 모두 연금으로만 준비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은퇴까지는 아직 10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었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생활비를 연금으로만 해결하기보다 연금과 이미 보유한 자산을 함께 고려해서 현금 흐름을 설계했습니다. 우선 사모님 명의의 개인 연금으로 추가로 약 46만 원 정도의 연금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나머지 금액은 은퇴 즈음에 현금 흐름의 상황을 보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또 하나 살펴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보험입니다. 교수님은 오래전에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은퇴까지는 아직 시간이 10년 정도는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만 고려하기보다 성장 가능성도 함께 가져가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했습니다. 연금저축은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옮기면 해지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연금저축은 계좌 이전 제도를 활용하면 세액공제를 추징당하거나 해지에 따른 불이익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 4천만 원을 이전했고 현재는 약 5,5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수익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투자는 항상 변동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기까지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자금이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조금 더 불려갈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곧 사용할 돈과 10년 뒤 사용할 돈은 준비하는 방법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곧 사용할 돈이라면 안정성을 우선으로 보고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면 자산을 조금 더 불려가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은퇴 후에도 강의를 하시거나 연구를 계속하시거나 책을 집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은퇴 후에도 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확인한 것이 사학연금 일부 정지제도였습니다. 사학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기준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사학연금이 일부 또는 전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소득이 정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연금을 언제 받을지,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할 계획이 있는지, 소득이 생기면 어떤 영향을 받는지,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내용은 은퇴한 뒤 알게 되는 것보다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상담이 끝난 뒤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저도 교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제가 만난 교수님들은 평생 연구하시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은퇴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에도 지금의 삶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후에도 생활비가 끊기지 않도록 현금 흐름을 함께 설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례를 보시면서 여러분도 두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은퇴를 하고 나면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할까? 두 번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모두 합치면 매달 얼마가 들어올까? 이 두 가지를 계산해 보시면 은퇴 준비는 훨씬 선명해집니다. 혹시 혼자 계산하기 어렵다면 고정 댓글을 통해서 문의해 주세요.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은퇴가 지금보다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연금설계연구소 방효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